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세였지만 막판에는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다우는 하락세, 그다음에 나스닥은 0.2%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인텔의 영향이 좀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재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70억 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8.2% 급락을 했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 상승하던 엔비디아도 상승하다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하고 끝납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있었죠. 비농업 부분이 있고 민간고용이 있는데요. 일단 민간고용, ADP 민간고용이 나왔습니다. 3월 민간고용은 18만 4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4만 8천 명보다 무려 거의 4만 명 이상 늘어난 상태인데요. 지난해 7월 이후로 거의 가장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용이 줄어야 되죠. 고용이 줄어야 됩니다. 고용이 줄어야만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됩니다. 요즘은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좋은데 지표가 요즘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FOMC 회의 후에 썼죠. 계속해서 울퉁불퉁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만 그나마 약간 둔화된 상태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그나마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죠. 라파엘 보스트 애틀란타 여론 총재의 발언이 오늘 좀 컸는데요. 라파엘 보스트 애틀란타 여론 총재는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말에나 금리를 한번 할 것 같다. 그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더딘 인플레이션 속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내려가는데 유일하게 개인 소비출 외에는 내려오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봤죠. 왜냐하면 연준의 그 의원은 전체 19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 9명이 2회를 얘기하고 있고 10명이 3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라팔 보스텍 같은 사람 비둘기파가 1회를 언급하면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질 수 있다. 퇴색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제롬 파월이 얼마 전 FOMC 후에 발언한 것처럼 울퉁불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을 반복해서 발언하면서 그나마 주가가 나스닥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61%입니다. 61%. 얼마 전에 58%까지 갔다 그나마 3%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6월달 FOMC를 본다면 시간적으로 지금 4월 아닙니까? 4월, 5월, 6월이니까 적어도 7, 80%대는 있어야 금리에 대한 확신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다우 나스닥은 업데이트 0.23% 상승했고요. 다우는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전일 거네요. 0.8 하락이니까 어저께 여기 20에서 걸쳐서 살짝 내려온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여기 걸쳐서 있는 거죠. 20일선.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었죠. 다만 어저께 국내장이 하락할 때 시간에서 나스닥이 0.3% 이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반등이 됐단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아니죠. 다만 나스닥은요 장중한테 0.6%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이 0.6%를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0.2%로 끝났으니까 야간 선물과는 좀 다른 흐름이 본장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일단 나스닥이나 다우가 어떤 변화를 주는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월봉이나 제가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말씀한 이 주봉으로 보면 나스닥도 거의 고점의 부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약간 여유가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 다우가 뭐 조금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요즘 제가 국제유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박스권 상단선을 넘어섰어요. 오늘도 85불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한 때 1.2%까지 갔어요. 86불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 넓게 보시면 이게 좁은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이 박스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한번 보온을 줬다가 다시 물었다 또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이제 90불을 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인플레이션이 울퉁불퉁한데 유가마저도 오르는,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어떤 뭐 긴장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긴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은 유가보다는 주거비가 굉장히 컸지만 유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거마저 플러스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3.1 정도 되죠. 더 내려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그 아시아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1선까지 왔죠. 어저께 코스피 21선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관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외국인은 쌍끌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6천억을 매도합니다. 어저께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봤죠. 삼성전자 어저께 280만주 샀고요. 기관 310만주 팔았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 장중한 때 마이너스 1.7%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보합을 2번이나 찍었어요. 그리고 십자 도지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인텔이 그 파운드리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재가 될지, 또 어저께 그 일본 대만 지진이 나서 TSMC 일부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이제 호재가 될지는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는 투자가가 없습니다. 기관도 이제 삼성전자를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미니 선물에서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납니다. 그저께 1,000원억, 그저께 2,800억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있었을 때, 현재 국내장은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국내장은 전 세계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과 중국을 제외하고 최고가를 갱신한 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나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살지, 기관이 그걸 밀어낼지,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